안녕하세요. 뚝심의 잡념 라디오 서마입니다. 오늘은 원작이 있는 작품을 리메이크할 때 원작 존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있어왔지만 2020년대 들어서 기존에 있는 어떠한 작품을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것이 영화 드라마계에 마치 트렌드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매체의 변경을 통한 리메이크입니다. 현재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웹툰에서 드라마 혹은 영화로 이미 인지도가 있는 작품을 전달 매체만 바꾸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최근 작품으로는 전지적 독자 시점, 광장, 좀비딸 등이 있죠. 두 번째로 외국 디즈니에서 주로 많이 행하고 있는 방식인데, 과거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작품을 실사로 바꾸어 재탄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인어공주 혹은 백설공주, 라이언킹 등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매체의 변경에 따른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작 작품이 있는 경우 새롭게 만들 때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기존의 인지도와 팬들을 쉽게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대중문화예술은 대중을 상대로 문화예술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중에게 전달되는 이 작품이 대개 필연적으로 상업성을 띠고 있어야 하죠. 어떤 만화가 리메이크 될 때 대체적으로 그 작품성과 재미를 인정받은 것들일 확률이 높고, 늘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야 하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살짝의 각색 정도만 잘 들어가도 어느 정도의 흥행이 보장되어 있는 리메이크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원작 팬들 역시 내가 알고 좋아하던 작품이 더 많이 알려지고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된다고 한다면 그 기대감과 설렘은 더욱 배가 되죠. 자, 이제는 예시를 몇 개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된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저 역시도 원작 웹툰을 여러 차례 정주행했을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많은 작품이었고, 원작 팬들 사이에서는 느와르 웹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팬층이 탄탄한 작품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또한 원작과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 소지섭이 주연을 맡았고, 국내 다수의 연기파 배우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드라마 광장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적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았고, 내용에 대한 평판 역시 크게 나쁘지 않고 나름 재밌게 볼 수 있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작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원작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뉜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새로 만들어지면서 원작의 매력 포인트들이 다수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드라마에서는 광장이라는 공간적 소재가 사라졌습니다. 제목이 광장이고 원작에서 그 공간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았으나 드라마에서는 사실상 메인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캐릭터들의 성격이나 역할 등이 원작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작에서 주인공인 기준의 매력 포인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잔혹함입니다. 본인의 동생이 살해된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팔 혹은 다리 중 하나를 앗아가겠다는 경고가 매번 등장할 정도로 감정 없이 복수에 집중해요. 또한 아킬레스건 한쪽이 잘렸다는 페널티를 무시무시한 무기와 변칙적이면서도 조금은 치사하다 싶을 정도의 싸움 방식, 상대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적인 모습 등 팬들이 주인공의 실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하지만 드라마는 이런 장치들을 모두 없애고 캐릭터를 마치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그려놨어요. 그냥 주먹 하나 뻗으면 상대가 날아가고 일대 수십의 싸움에서도 별 전략 없이 터미네이터처럼 전진하며 모두를 제압합니다. 이는 관객이 주인공에게 공감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객들이 주인공에게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기준뿐만 아닌 주변 캐릭터들의 성격과 쓰임새도 모두 원작과 바뀌었어요. 세 번째, 원작의 스토리와 결말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물론 매체가 달라지면서 구현 가능한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원작과의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면 사실 리메이크의 재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7부작 드라마에서 4화부터 아예 원작과 이야기가 달라지고 원작에 없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팬들은 기겁을 해요. 내가 아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 정도면 이름만 똑같은 아예 다른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원작을 기만한 작품이 있다면 좋은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 좀비딸입니다. 좀비딸 역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졌죠. 좀비딸은 원작을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우선 캐릭터 부분에서 싱크로율에 상당히 큰 공을 들였습니다.
조정석, 이정은, 조여정, 윤경호, 최유리 배우 등 원작의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상당히 유사한 배우들을 캐스팅했고 그들의 연기 또한 원작의 캐릭터들의 매력 포인트들을 잘 짚어냈죠. 심지어 이모티콘으로 출시될 정도로 원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고양이 애용이를 거의 똑같이 구현해냈습니다. 스토리, 원작의 고유한 분위기와 매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살짝의 각색 정도가 들어갔고요. 원작을 사랑하는 팬들 입장에서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원작 구현에 상당히 큰 공을 들인 것이 보였습니다. 영화 좀비딸은 결국 2025년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해냈죠. 두 번째로 8번 출구란 일본의 영화가 있습니다. 8번 출구는 웹툰이 아닌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원작이었던 게임은 간단합니다. 지하철 0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8번 출구를 통해 밖으로 탈출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앞으로 가다가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뒤로 가고 이상현상이 없다면 그대로 지나가면 됩니다.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이상현상을 그냥 지나친다면 다시 0번으로 되돌아가는 구조이죠. 딱히 큰 스토리라인이 없이 같은 상황의 반복인 이 단순한 게임은 영화로 재구성되면서 큰 줄기의 스토리라인과 새로운 감독의 메시지가 탄생했죠. 이것이 매체에 따른 적절한 변화의 성공인 예시입니다. 원작 게임의 구조를 비틀지 않으면서 공포스럽고 미스테리한 장르의 영화로 구조를 강화시켰고 영화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생겨야만 하는 스토리를 너무나도 적절히 어울리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8번 출구 역시 원작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리메이크된 영화의 성공과 실패가 단순히 원작과의 관련성 때문에 정해지지는 않아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기는 합니다만 앞선 사례들로 언급했듯 재창조된 작품에서 원작 존중은 필연적입니다. 원작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원작을 사랑하는 팬들은 굳이 스토리를 다 아는 새로운 작품을 왜 봐야 할까요? 원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것을 왜 새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요 근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충무로의 영화 제작자들이 한낱 만화 따위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원작과 그 작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최근 원작 존중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작이 있는 작품은 만들기 전에 그 작품에 대한 선행 공부와 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의 인기에 편승하고 싶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필수가 아닐까요? 이렇게 매체를 변경하여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실사와 PC에 관련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